지금 미국에서 발표 났습니다. 테이퍼링 시작했죠? 아니라고 우기는데 테이퍼링이 이미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고, 세계적인 추세에서 특히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주는 미국이 테이퍼링을 시작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주는 나라는 대체적으로 미국, 중국, 일본 이 정도죠. 근데 뭐 일본은 지금 테이퍼링 한 시기가 아니고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아베노믹스라고 돈 푸는 정책으로 겨우 경제 먹여 살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중국은 이미 테이퍼링 들어갔고 미국이 테이퍼링을 시작했다. 그렇다면 글로벌 유동성은 이제 종말이 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보시겠습니다. 배를 잘 만드는 그 언론에서 또 저희 저격했습니다. 6월 집값 폭등론 폭락론. 저희 6월에 떨어진다고 안 했는데 7월부터 DSR 규제에 영향받으면서 위험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데 6월 폭락이라고 일단은 박아놓았죠. 이런 식으로 뭐 몇 명 이야기를 했는데 쭉 기사를 써놓고서 각자의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흘러갈까 하더니 밑에는 폭락론만 까고 있더라. 공통적으로 수요가 공급의 논리가 아니라 투기적 가수요가 많아? 이게 수요 공급 논리예요. 투기적 가수요를 떼면은 수요 공급 논리가 제대로 나온다. 근데 투기적 가수요가 수요로 붙었기 때문에 문제다 라고 말씀드렸죠. 정부를 외국 투기를 부추긴다고 믿고 있다. 틀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 지독한 비관론에 빠져있다 하면서 한국적 특수성을 강조하다 보니 글로벌적 시각이 부족하다. 부동산 유튜버 중에서 저희보다 해외 경제 많이 다룬 유튜버 어디 있죠? 엄청 많이 다뤘는데? 요거 최근 것만 좀 뽑은 거예요? 엄청 많이 다루고 있죠. 미중 무역전쟁 어떻게 터지고 있고 지금 그게 어떻게 문제가 될 것인지, 뭐 일본 부동산, 뭐 중국 경제, 중국 디폴트 뭐 다 얘기 다루고 있죠. 테이퍼링 들어간다고 미리 경고했었고 지금 테이퍼링 들어가고 있다 오늘 또 얘기하는 거죠. 경기 부양안 해가지고 생기는 위험, 채권금리 올라가서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안 보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6월 폭락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6월에 절세 매물 끝, 그 다음에 DSR 막차 수요 해가지고 6월에 반짝할 수 있는데 그게 끝이다 이 이야기 했는데 6월 폭락이라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보지도 않고 까는 거죠. 왜? 지들 맨날 까이는데 그러려면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와야 되는데 능력도 안 되죠. 만약에 그 능력이 됐으면 이미 반박기사 나왔어야죠. 반박기사 나오지 않고 뭉뚱그려서 묶어서 까는데 그것도 다 틀린 얘기만 하고 있다. 왜곡된 정보 전달하는 거죠. 자, 거기다가 미국 막 이런데 글로벌적으로 부동산 오른대요. 근데 미국 어떻게 오른 거예요? 코로나 이후로 올랐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는 중심문 떨어지고 외곽 지역으로 오른다. 예전 미국 부동산에 다 다뤘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금융위기 직전처럼 거품 껴있다. 무슨 소리예요? 미국에서도 위험하다고 얘기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외 부동산 시장을 보면 오르고 있다가 아니라 해외 부동산 시장에서 전문가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 요걸 봤을 때 거품 껴있다. 니네가 올렸어요. 니네가 배를 잘 만드는 그 언론에서 올려놓고서 거품 껴있다고. 그래놓고서 해외 부동산 시장을 안 본대요. 해외 부동산 시장이 이러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해외만 그래요? 우리나라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근데 뭐 금융위기 직전 수준 홍당기 부총리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저 얘기 나오고 나서 물타기 하는 것 같은데 금융위기 직전 수준이 아니라 금융위기 이상이에요 지금. 왜냐면은 미국은 어때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거품이 꼈다면 우리나라는 그 전부터 완화를 엄청나게 했죠. 완화책 계속 써가지고 초이노믹스 이후로 꼈다. 그러니까 얘네는 낀지 1, 2년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벌써 6, 7년 돼가죠. 거품이 길이가 다른데 금융위기처럼 터질 거다 그 정도로 이야기하는 거지. 지금 저금리임에도 저기 국민은행 주택구입 부담지수 봐봐요. 리먼 때보다 훨씬 더 낮게 나오지. 낮을수록 더 위험하다는 건데 주택 구매력 지수,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이거 둘 다 지표가 리먼 때보다 안 좋게 나오고 있어요. 금리가 더 떨어져가지고 더 많은 돈을 빌려도 더 지표가 좋게 나오기 마련인데 그때보다도 더 안 나오고 있다. 그만큼 엄청나게 가계부채가 꼈다는 거예요. 테이퍼링 들어가면 그때보다 더 터지겠죠. 거기다 출산율까지 아작이 났다. 그때보다 인구 감소가 훨씬 더 빨라지고 있고 생산인구 감소도 훨씬 더 빨라지고 있다. 거기다 주식도 위험 신호 나오고 있죠. 버핏지수 200% 돌파. 버핏지수가 뭐예요? GDP 분의 시가총액이죠. GDP가 실물 경제고 시가총액이 자산이에요. 실물 대비 자산이 많이 꼈다라는 거죠. 이것도 리먼 때 넘어섰죠. 그래서 지금 테이퍼링 주시하고 있다. 테이퍼링 신호 나오면 어떻게 돼요? 발빠르게 돈 빼려고. 코인시장 왜 아작나다 많은 줄 알아요? 거래소에서 못 팔게 하니까 거래소 몇 개 문 닫아가지고 돈 벌었다는 사람들도 물려있고, 그러니까 그 유동성이 남아있어서 안 떨어지는 거지. 어느 정도 떨어지다가. 주식도 마찬가지다. 테이퍼링 신호 나오면 바로 발빠르게 돈 빼려고 보고 있는 거죠. 세계적으로 지금 캐나다 테이퍼링 들어갔죠. 그 다음에 브라질, 터키, 러시아 이미 기준금리 올렸죠. 터키 같은 경우 지금 기준금리 엄청나게 올렸어요. 뉴질랜드 지금 동결하지만 3분기에 올리고 그 이후 점진적으로 인상한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지금 테이퍼링 세계적으로 들어갔다. 다만 미국은 일단은 코로나 피해가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기도 했고
돈 찍어도 괜찮죠. 다른 나라들보다 테이퍼링 천천히 들어가도 괜찮죠. 기축통화국은 좀 그래도 된다. 우리나라는 따라가면 안 되죠. 그런데 한 발 늦게 쫓아가야 되는 미국마저도 계속 테이퍼링 이야기 나오고 있죠. 자산 매각했다. 테이퍼링 목표 올해 8월이라고 했는데 언제 매각했어요? 6월 3일에. 8, 9월 테이퍼링 발표되면은 10% 안팎 조정이라고 했죠? 근데 코로나 초창기에 샀던 회사채들 지금 매각한다는 거죠. 52억 1000달러어치 보유하고 있는데 뭐 연말까지 모두 시장에서 매각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테이퍼링 신호탄이다. 회사채 매각 자체가 뭐예요? 그 회사한테 회사채를 사서 공급을 하는 거죠. 유동성을. 근데 그거를 다시 매각을 한다. 그렇다면은 매각하면서 다시 돈으로 바꿔오는 거죠. 예전에 그 RP가 환매 조건부 채권이잖아요. 그 채권 매입해서 돈을 푼 거죠. 똑같은 거예요. 회사채 매입해서 돈을 푼 거다. 그러면은 국가에서 금융업계 쪽에서 회사채 많이 가지고 있죠. 이런 데서 돈을 주고 채권을 샀다. 그런데 채권을 다시 판다는 거는 그만큼 돈을 회수해 오는 거죠. 돈을 회수하는 것 자체를 테이퍼링이라고 하죠. 유동성 축소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도 아직도 뭐라고 하고 있어요? 테이퍼링이 아니라 테이퍼링을 가기 위한 아직 수순이다. 혹은 연준에서 테이퍼링 아니다. 대변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유동성을 회수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뭐가 테이퍼링이죠? 도대체? 푸는 걸 줄이더라도 유동성 감소 정책이죠. 그런 상황이라서 아니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전에 연준에서 테이퍼링은 금리 인상 한참 전에 일어날 것이다. 아직 테이퍼링 할 때 아니다. 라고 해놓고서 테이퍼링 회의 중이었죠. 100% 믿으면 안 되겠다는 거죠. 이미 테이퍼링이 시작됐다. 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옳다. 왜 테이퍼링을 하느냐? 여기 보면은 이거 예시 굉장히 잘 들었어요. 자녀한테 용돈 중학생 아들이다 20만원. 근데 아르바이트를 해서 좀 벌면 좀 줄이는 거죠. 자식들이 부모 밑에 있을 때나 용돈 받아 쓰는 거지. 용돈 받다가 나중에 성인이 돼서 아르바이트를 하든 직업을 가지든 돈을 벌어요. 취직을 했어요. 돈을 버는데 부모가 계속 용돈을 줘야 되나요? 마찬가지죠. 경제 상황이 안 좋아져서 돈을 준 거죠.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런데 경제 상황이 좋아졌어요. 계속 돈을 줘야 돼요? 그건 아니죠. 역사적으로 테이퍼링 한 번뿐이었다. 리먼 터지고 쫙 풀었다가 그 다음에 테이퍼링 한 번 쭉 들어갔죠. 근데 어때요? 그때는 이 정도 상승이었는데 지금은 이 정도 회복하고 있다. 엄청나게 빠르게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테이퍼링 속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조심해라. 경고음이 들어왔습니다. 핵심은 고용지표인데 문제는 뭐예요? 고용지표의 문제점이 양적 완화 때문에 고용이 안 되고 있다. 용돈을 너무 잘 줘, 부모님이. 내가 나가서 일하면 한 달에 300 버는데 부모님이 용돈 한 달에 280만원씩 줘요. 일 안 하죠, 잘. 그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죠. 고용지표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지금 5월 고용 많든 적든 충격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하다못해 9월쯤 되면은 고용이 확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 실업 지원하는 것도 9월까지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더 연장할 리는 없죠. 저것 때문에 지금 고용이 안 되고 있는데 축소하면 축소했지 연장할 리는 없더라. 지금 왜 위안화가 강세고 달러가 약세냐? 위안화가 강세인 이유는 중국이 먼저 테이퍼링을 들어갔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게 계속 진행이 될 수 있을까? 4분기부터 전세 역전될 것이다. 왜냐면 달러 가치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거기다가 솔직히 안전자산하면은 그래도 위안화보다는 달러죠. 기축통화의 핵심 하면은 1순위가 달러죠. 2순위가 유로고 아무리 다른 기축통화들이 있더라도. 그런데 지금은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달러 가치가 떨어진 거고 위안화가 강세가 된 거고 우리나라도 상대적으로 돈을 덜 풀었고 거기다 위안화 영향까지 받으면서 원화가 강세가 됐는데 계속 이렇게 될 수는 없죠. 그렇다면은 4분기부터는 이미 테이퍼링이 들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거기다 미국보다 더 빨리 금리 올릴 것이다. 하반기에서 지금 11월 시기가 나왔다. 발표도 되기 전에 시기가 나왔다는 거는 그때쯤을 보고 있다는 정보가 어디서 샜다는 거고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생각보다 지표가 더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더 빨라지면 빨라졌지 늦춰질 가능성은 적다. 시중금리는 이미 올라가고 있었고 신용대출 금리 어디까지 올랐어요? 3.65%. 언제쯤이에요? 2019년 말. 주담대 금리는 2019년 중순이죠. 이때가 언제예요? 기준금리 1.5%대다. 7월이니까 이때는 거의 1.75% 이때쯤이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지금 시중금리가 웬만하면 기준금리 1.5%대로 돌아가 있다. 지금 0.5%인데. 그런데도 왜 이렇게 아직 자산시장에 거품이 붙냐? 예금금리가 안 올랐기 때문이죠. 기준금리가 낮았는데 은행에선 돈을 회수를 해야 되니까 대출금리는 올려놓고 예금금리는 아직 거의 그대로죠. 그러면은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은 대출금리는 더 빠르게 오를 것이고 예금금리도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현금하는 사람들 늘어나겠죠. 이미 선수들은 다 현금화했다. 빨리 빠져서. 이런 와중에 마통 늘리고 있대요. 일단 단기자 영끌 해가지고 막 마통 12조 더 뚫었다.
12조 더 뚫었는데 금리 계속 인상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금리 인상되고 있는데 아직도 저금리 부추기고 시중금리 계속 오른다 해가지고 시중금리 추세 제대로 보여주는 그래프 올려놓은 기사 못 봤어요. 발표될 때쯤에나 기사 몇 개 내보내고. 마통 뚫었어요. 지금 뚫어서 조금 더 버텨보려는 거죠. 마통이 왜 이렇게 늘어나요? 부담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거예요. 투자하려고 늘렸다, 집 사려고 늘리고, 주식 사려고 늘리고, 코인 사려고 늘리고, 지금 코인하고 주식 거래량 줄어든 거 보면은, 부동산도 거래량 줄어든 거 보면은, 살려고 늘린 게 아니라, 마통 생계형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다. 물론 이 중에서, 20, 30대들, 비투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생활고로 늘어난 것도 굉장히 많죠. 그런데 여기서 대출 쪼이고, 금리 인상 돼봐라. 답은 어떻게 되겠냐? 결론, 테이퍼링, 금리 인상, 신호 뜬 것뿐만이 아니라, 테이퍼링은 이제 시작됐다. 자, 미국에서 시작했으면 이제 글로벌 유동성은 종말입니다. 이 와중에 자산시장 더 오를 거다 이야기하고 있고, 폭락론자는 우리나라 것만 보고 있다. 다 끌고 와서 봐라. 누가 지금 얘기하고 있나? 폭등론자들이 맨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저금리, 금리 오르고 있죠, 세계적으로. 세계적으로 비교해줬어요. 저번에 미국 주담대 금리까지 끌고 와서 보여줬죠. 그 다음에 공급 부족 아니다. 과거부터 쭉 뽑아서 보여줬죠. 그 다음에 전세가 상승한 이유가 저금리 때문이다. 그리고 임대차납법 부추김 때문인데 사실은 금리 떨어지고 나서 6월부터 올랐다. 그래프 다 뽑아서 보여줬죠. 세계적으로 비교하고 다 해놓고서 국내 부동산만 보고 있는 게 누구냐? 니들같이 폭등론자들 아니냐? 근데 저 배를 잘 만드는 저 언론에서는 세계적인 걸 안 보고 있대요. 자산시장 폭등한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글로벌 유동성이 종말을 맞이하면 자산시장 거품 붕괴다. 거품이 안 낀 자산은 붕괴하지 않겠지만 거품이 낀 자산은 붕괴한다. 이미 시작됐죠. 그리고 시작되면은 돌릴 수 없다. 돌릴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막판에 물린 사람들 다 죽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조심해라. 주식 공부해서 해라. 장기적으로 봐라. 코인 이거는 완전히 투기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추이 잘 보시고 선택하셔야 되겠더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